네, 울산에서 HL 쇼핑몰을 통해 두 번째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해 나가고 있는 우리 그룹 자이언트 김나현입니다. 네, 전국에 계신 우리 그룹 사장님들 그리고 오늘 초대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저의 스폰서님은 따뜻한 카리스마 로얄 오너 진영순 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상위 스폰서님은 어, 의식의 마이더스 임페리얼 정지호 사장님이십니다. 네, 저는 오늘 사업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저 김나현이라는 사람이 하이리빙 만나서 겪어왔고 진행해왔고 지금 하고 있는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집 가훈인데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이거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 이제 하이리빙 하기 이전에 저희 남편하고 함께 만드는 그런 가훈이거든요. 저희가 가훈을 만들 때는 그냥 신뢰성이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가훈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지 거기에 또 적합한 그런 일을 또 만나게 되더라라는 것 또한 제가 세월 지나오면서 느끼게 된 겁니다. 네, 저는 하이링 만나기 이전에 남편과 함께 정말 재미있게 두 아이 키우면서 아주 재미있게 살고 있었습니다. 네, 남편은 그래도 울산에 대기업 하면 H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남편이 나름대로 다른 친구들보다는 돈을 좀 많이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알뜰히 모으면 어느 날 저는 이렇게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요. 근데 어느 날 이 꿈이 와르르 무너지는 때가 있었어요. 네, 그거는 제가 20대 말에 20살 말쯤에 33평 아파트를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반상회가 있었거든요. 반상회가 있었는데 집집마다 내부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아마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같은 시기에 같은 평수 아파트를 이사 가게 되면요. 그때의 트렌드가 있어요. 같은 뭐 식탁이라든가 소파라든가 커튼이라든가 대다수 비슷비슷하게 해놓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이 집 저 집 다니다 보니까 대다수가 비슷하게 해놓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집인가 이렇게 아주 좀 특별하게 좀 이쁘게 해놓고 조금 고가의 가구를 해놓고 사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겠다, 멋지다라고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네, 나와 비슷하게 해놓고 사는 이런 집들은 대다수가 직장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놓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자영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보다 10년, 20년 더 다니신 그런 선배님들의 모습을 봤더니 제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내 미래가 저럴지도 몰라라고 내 미래가 그려졌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월급을 많이 갖다 줬지만 그 월급에 나라도 조금 더 벌어서 보태면 저분들보다는 좀 잘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많은 일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장사도 해보고요. 보험 업무도 해보고요. 그리고 사무실 격리 업무를 주로 많이 봤는데 이 격리 업무도 운수업 격리, 분양 사무실 격리, 대리점 격리 정말 다양한 일들을 8년 동안 한 7가지 일을 했었습니다. 8년 동안 7가지 일을 했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세요? 아, 저 사람 1년 넘게 한 일 잘 없겠구나. 참 끈기가 없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예, 저는 정말 누가 봐도 끈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일을 오래 한 적이 없어요. 1년 넘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한 1년 정도 일을 하고 나면은 뭔가 안 차요. 그래서 그만두게 되고 한두 달 놀다 보면은 또 처음에 일할 때 제 마음이 있잖아요. 나라도 조금 못해서 저분들보단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일을 찾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1년쯤 되면 또 그만두게 되고 또 다시 또 한두 달 쉬었다 또 취직을 하고 또 취직이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저는. 네, 어쨌든 그런 시간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격리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자모의 엄마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기 시작했죠. 저희 딸이 소라거든요. 소라 엄마, 우리 집에 와서 차 한잔 하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거절을 잘 할 줄 모르고요. 사람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어울려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부감 없이 그 자모의 엄마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지금의 영남 지역의 로얄 오너 진영순 스폰서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그분의 모습은 그냥 따뜻한 이웃집 아줌마 같았어요. 그냥 편안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는 게 많으시고 박식하시고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분이 저에게 막 칭찬을 해주시면서 당신을 만난 거는 어쩌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면서 본인이 살아온 이야기를 막 해주시고 하이리빙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STP 그거를 막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물러거라 여기는 우리 땅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소름이 쫙 끼쳤거든요. 저는 그 당시 아미 하는 친구가 디디라는 직급에 가 있었고 그 친구를 따라서 홈파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쓰는 제품을 아메이 제품으로 다 바꿔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생필품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하이리빙이 출범했다는데 이거 안 쓰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정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회원 가입서란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품을 바꿔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딸아이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사실 아메이 제품을 쓸 때도 제 딸아이의 아토피를 좀 고쳐보려는 그런 희망으로 썼지만 그렇게 쉽게 고쳐지진 않았어요. 근데 하이림 제품을 만나서 이걸 쓰기 시작하면서 딸아이의 아토피가 호전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편두통이 엄청 심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머리 뚜껑 날아간다는 거를 저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한번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베개를 머리에다가 누르고 벽에다가 이를 누르고 이 정도로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하이데린 지금의 생생큐라는 게 있습니다. DHA, EPA가 풍부한 그 생생큐를 먹으면서 편두통이 싹 다 없어졌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낳으면서 저는 산후풍이 있었어요. 손발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그냥 잘 때 그냥 자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남편 겨드랑이에다가 손 끼고 다리 사이에 발 끼고 이 정도로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하이링 제품 심오늘을 쓰면서 완전 치유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런 제품을 안 쓸 수 없잖아요. 그걸 쓸 수밖에요. 그 모든 제품이 만족했고 쓰다 보니까 사업은 안 해도 소비자로서 권리를 다 누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스폰서님께서 저기에 첫 책도 권해주시고 좋은 강의 있으면 안내도 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이리빙 만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읽은 책이 바로 이 아카바의 선물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하이리빙 만나기 전에 저는 사실 소설책이라든가 뭐 만화책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인문학 서적, 뭐 자기계발서, 성공서적 이런 건 사실 접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하이리빙 만나면서 이래 읽는 책들이 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베의 선물,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그냥 그렇게 살다 갈 거라고 이거 외에 저희 집 책장에는 한 500권의 책이 있어요. 그동안에 나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 정말 제가 힘들 때마다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는 희망을 주는 책, 끝없는 추구란 책이 있습니다. 이 끝없는 추구는 성공을 부르는 습관이 적혀져 있는 책이에요. 근데 저는 그 성공을 부르는 습관보다 이곳에 제 마음하고 똑같은 글귀가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잘 살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거든요. 여기 덱스트 예고가 쓴 내용입니다. 결코 큰 차나 호화로운 집, 수영장, 휴가 같은 것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꿈꾼 겁니다.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언제 얼마만큼 일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싶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내 인생인데 남의 인생, 남의 성공, 남의 계획을 위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저는 이 내용이 제 마음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행하고 싶을 때 여행하고 그리고 일하고 싶을 때 내가 정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자유로운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리빙 시스템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냄비형이거든요. 냄비형이다 보니까 뭐 처음 시작할 때 열정이 확 붙어서 해요. 그래서 확 붙어서 하다 보니까 2달 만에 제가 첫 핀 하이패밀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잘 되더니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유지가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지가 안 되면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다른 분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가벼.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팅을 괜찮은 강사 있다 꼭 나와라 그럼 나왔다가 또 안 그러면 또 안 나왔다가 이렇게 정말 돌 던지기 행위를 퐁당퐁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팅을 막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 나를 다시 또 이 자리로 이렇게 또 내 마음을 일으켜준 것 또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리빙 속에서 할코아 첫 번째 책 이렇게 강조하는 게 그 책은 사람이 썼지만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책이었습니다. 스쿨을 하면서 사놓은 책들이 많다 보니까 가끔씩 들춰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힘들 때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김나연,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그동안 어디 가서 너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냐? 이런 생각을 이렇게 묻다 보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밖에 나가보면요. 요즘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하지만 그래도 자영업이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잘 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장님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알려줄까요? 네, 아니요. 아마 한 번도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데 하이링 속에서는 정말 모든 리더 사장님들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100%가 아니라 200%를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를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그 정말 내가 원하는 자유, 그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치러야 할 값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치러야 할 값이 하이링에서 정말 힘든 일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이 치료할 값이 이 성공의 8단계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크게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대로 이행을 했고, 그리고 성공의 3원칙. 예, 그냥 물건 쓰자는 거고, 안 좋은 거 쓰지 말라고요. 좋은 것만 쓰자는 거였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맨날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이상 약속한 날만 나오는 미팅 참석 100%.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오늘처럼 이런 세미나 랠리 행사. 이거 참석인데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이거 1년만 한다면 연봉 4천 간다면 안 하실 분 계신가요? 네, 이거 해보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8코어 매일매일 밥 먹듯이 하는 8코어. 예, 이게 바로 하이리빙 속에서는 이것만 치르면 1년이면 연봉 4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매일 퐁당퐁당 하니까 저희 스폰서님이 저를 보면서 좀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안타깝다 보니까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김나연 사장님, 이렇게 이 시스템 100%만 지켜봐라. 1년만 이래 지키고 네가 마스터 못 가면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 책임진다는데 제 능력을 보고 책임진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대단하고 위력이 있고 당연히 1년만 이렇게 하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봤더니 한 2년 동안 제가 퐁당퐁당 하면서 금방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쯤이야 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10월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100%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이 많던 저는 미팅을 우선시 했고요. 집안에 제사가 있어도 사실 미팅 시간을 먼저 우선시 하고 그러고 가서 열심히 또 집안일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것저것이 핑계였지만 다 되더라는 걸 느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핑계를 댑니다.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너무 바빠서, 이래서 저래서, 이거 다 핑계예요. 제가 하이패밀리 가고 유지 안 되다 보니까 미팅 가기 싫어서 스폰서님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죄송하거든요. 스폰서님, 저희 신랑이요, 지펠 냉장고 사준다고 하이리빙 하지 말래요. 제가 이랬어요. 그 당시 이 지펠 냉장고가
그 당시 주부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던 그런 냉장고였는데 제가 하이마스터 스쿨 때 이걸 갖고 싶다라고 이걸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미팅 가기 싫으니까. 그런데 제 남편이 진짜 그런 말 했을까요? 천만에요. 절대로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그냥 제가 가기 싫어서 핑계를 댄 거였습니다. 그 미팅을 우선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모임하는 친구들도 이제 저의 미팅 시간을 피해가면서 날짜를 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사업도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결단을 저희 스폰서님이 저에게 1년만 해보자라고 말씀하신 게 10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정말 미팅에 100% 인이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6개월 뒤, 그 다음에 5월 달에 마스터 카운트다운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요, 미팅 100% 타는 거 당연했고,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마스터 스쿨 때 적어본 이 명단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명단을 들춰봤더니 사실 적기만 했을 뿐이지, 제대로 활용은 전혀 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고 정주영 회장님의 명언 중에 이 회복이나 했어 아시죠? 예, 이 회복이나 했어를 나에게 수없이 물어봅니다. 수없이 물어보면서 꾸준히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스터 확정이 가고 또 하이마스터 가고 자이언트가 가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괌 갔을 때거든요. 제가 하이마스터 스쿨 때 가보고 싶은 곳 첫 번째 여행지가 괌이었는데 하이리빙에서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우연이죠. 첫 여행을 괌으로 갔거든요. 그래 괌에 갔고 이곳에서 제가 이제 글로 적은 꿈 시각화의 첫 여행이기도 했지만 또 하고 싶은 것 중에 이곳에 가서 이룬 게 있습니다. 바로 스킨스쿠버였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바닷속이 너무 궁금해서 스킨스쿠버를 하고 싶었는데 장비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괌 가가지고 제가 작년에 라인 리더 여행도 괌으로 갔었거든요. 그때는 이거 못했어요. 근데 가실 일이 있으면 꼭 한번 가보세요. 열대 수족관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네, 어쨌든 이렇게 괌이란 여행지를 갔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이것도 제가 하이마스터 스쿨 때 썼던 내용이기 때문에 두 개만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해볼게요. 제가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두 번째 여행을 제가 캐나다 갔습니다. 2006년도 첫 여행 관 가고 2007년도 한번 빠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행을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이때 캐나다 가가지고 어때요?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죠? 네, 정말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꿈 시각화할 때 많은 아름다운 집, 갖고 싶은 집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캐나다에 가면 모든 집이 다 그래 생겼어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나라가. 네,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 갔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면요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보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유람선을 타고 호수 안으로 들어갔는데 한 곳에서 무지개가 막 2개, 3개가 막 겹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그리고 세계 10대 절경에 있는 루이스 호수예요. 여기는 사계절을 품고 있는 그런 호수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공존합니다. 이런 곳에 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캠핑카, 사실 요즘은 너무 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당시 캐나다 이때는요, 2008년도에는 캠핑카가 우리나라에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캠핑카가 꿈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 가서 이 캠핑카를 보고 나서,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집 한 채를 아예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 남편 노후에 정년퇴직하면 이 차를 사서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하이링 사업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때 꿈을 꿨거든요. 그리고 경비행기도 타고 싶었는데 하이리빙 먼저 하신 사장님들이 그랜드 캐년 가가지고 경비행기를 타고 정말 기저귀를 차야 될 뻔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그런 아찔하고 이런 거를 스릴을 굉장히 즐겼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캐나다에서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이거는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성당입니다. 제가 하이링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곳에 가서 이렇게 캠핑카를 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꿈을 꾸고 경비행기를 타고 기네스북에 오른 곳을 가고 이래 갔겠냐는 거죠. 하이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꿈속에 그리던 이런 꿈들을 이루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입니다. 여기는 금강산이거든요. 하이리빙 제가 사업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금강산 여행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우리는 기회가 많으니까 저희 친정 엄마, 아버지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가족여행 푸켓입니다. 시어머니, 친정 부모님 이렇게 양쪽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들 사실 여행 가려고 하면 갑니다. 형제들 돈 모아서 요즘 많이 가고 요즘 여행이 완전 트렌드잖아요. 정말 갈 수도 있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부모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부모님들 해외여행 몇 번 보내드렸나요? 네, 사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이 지금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부모님이 계신다면 하이드미 꼭 선택하세요. 하이드미 속에서는요, 3년마다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여기 사진은 세 분의 어른들이 계시지만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효녀는 아니지만 하이드밍 만나서 효녀다운 효도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친정 엄마가요, 옛날 어른들은 화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굉장히 가슴에 뭔가 답답한 게 있었대요. 그 답답한 게 있었는데 어느 날 여행 다녀오시고 나서 그게 훅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효녀죠. 예, 이럴 수 있는 일. 이게 바로 하이링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이링 속에서는요, 이러한 혜택들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선택을 했어요. 학자금을 주고요,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일시불 보너스를 주고, 3대 상속이 되고, 다 적지는 못했는데, 3대 상속이 되고, 인세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자금을 두 아이들 대학교 보내면서 다 받았습니다. 해외여행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 한 해 빼고는 해마다 가고 있습니다. 제 돈 주고 가라 그러면 사실 그래 못 가거든요. 일시불 보너스,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회사에서 6개월에 나눠서 주거든요.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사업자들 위해서 어떤 사업자들을 잘할 수 있게끔 정말 많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인세소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그저 남편 직장에서 나오는 연금 외에 제가 따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링 하면서 저는 연금도 물론 준비를 제 개인 연금도 따로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인세소득이라는 거를 도전을 합니다. 이 인세소득이 그리고 3대 상속되고 인세소득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들었지 아직 경험을 체험하진 않았잖아요. 안 했는데 저는 이 인세소득의 개념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한 8년 전에 이 얘기 드리기 조금 부끄러운데 임플란트 제가 충청도 제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치과 의료 혜택을 잘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정말 이래 치아 관리를 잘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안 좋아요. 이빨이 치아가.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 하는데 한 2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저 같은 성격도 정말 우울증이 오겠더라고요. 그런 걸 경험을 했었습니다. 일도 할 수가 없었고 새로운 사람 전혀 못 만났고요. 그리고 정말 장의도 못했고요. 그다음 2년 동안은 거의. 그리고 뭐 어쨌든 뭐 누구 만나서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저는 계속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해외여행을 갔다는 건 뭐예요? 하이링 속에서 연봉 4천 이하, 마스터 이하는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때 만약에 제가 다른 데서 뭐 화장품 세일즈를 하거나 뭐 보험업 세일즈를 하거나 이런 걸 했다라면 저는 수입이 딱 끊겼을 거예요. 근데 하이링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했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수입이 나오는 거를 이때 느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제대로 인세소득을 도전을 합니다. 예, 제가 하이리빙 하면서 정말 제 마음하고 너무 똑같은 영상이 있어서 한번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아기새가 처음에 뭐 앞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죠? 지금 어때요? 자기 안내해준 누구 친구를 만나죠. 예, 이렇게 한 번 파도를 그죠? 이런 거절을 당한 저 마음을 표현했는 거고요. 이렇게 막상 부딪혀 보니까 어때요? 바닷속에 너무 먹을 거리가 너무 많았죠. 너무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처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감사님들 느껴보세요. 어때? 한 번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죠. 이제는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마치 제 마음 같거든요.
이제는 처음에는 스폰서님한테 의지하고 그냥 그랬었는데 이제는 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마치 이 아기 새의 모습이 제 모습 같아서 보여드렸는데 소리가 들렸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안 들렸다 하니까 아쉽네요. 제가 영상을 두 개를 준비했는데 큰일 났네요. 예, 두려움은 행동하지 않을 때 생기는 심리 상태다라고 합니다. 정말 중단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것은 두려워서 시작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아 1분도 더는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그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때가 되면 상황은 저절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해리언 비처 스토리가 이야기했는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직장 일을 하다가 신혼 때 적었는 일기를 보게 됐습니다. 그 일기장에 보니까요, 젊었을 때 신혼인데, 뭐가 그래 불만이 많은지, 신랑한테 뭐가 그렇게 섭섭한지 막 적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봤더니 너무 웃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리고 어른들, 이제 저는 3년 동안 시집살이를 했거든요. 어른들이 나에게 했던 말들이 너무 섭섭하게 막 적혀져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이리빙 하면서 사실 우리 거절 많이 당해봤잖아요. 많이 당하고 거절을 많이 겪었는데 당한 게 아니라 겪은 거죠. 겪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미 성공하신 분들은 그 거절 당하고 그 아팠던 기억들이 사실은 나에게는 정말 성공 스토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강의 내용이 되잖아요. 정말 때가 되면 상황은 다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렵다고 행동하지 않는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찡컬이 아니라 더 두얼 정말 행동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씨로 다 나오기 때문에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로봇입니다. 7마리 중에. 현재 밖에 상용화되고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네, 24시간 근무를 해도 월급 올려달라고 하는 불평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제 아들들 군대 보내고 안 울어도 될 것 같아요. 되는 정도이지만 앞으로 로봇 같은 이 로봇은 아마 많이 만나 봤을 거예요. 지금쯤은.
네, 어때요? 소리가 나갔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됐을 건데, 예, 소리 제가 공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이런 AI는 우리 이미 지난 거잖아요. 아까 보니까 2011년 뭐 막 이렇잖아요. 이미 지났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AI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지금 방금 본 그거는 이제 뭐 형태가 그죠? 완전 로봇 표가 났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람 형태까지 갖춘다라고 하죠. 그리고 영화 속에 보면 어때요? AI하고 연애도 하잖아요. 일자리만 뺏기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 어쩌면 남편도 뺏길 수 있다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AI하고 경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줬는데 그럴 수 있는 일이 저는 바로 하이링 사업이다라고 확신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본 하이링 사업을 잠깐 소개하자면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는, 그리고 소비자는 소비 습관 바꾸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 공유하면서 발생하는 캐시백이 단순 캐시백이 아니고요. 복합 캐시백이 되면서 기하급수적 성장되는 공동체 부자가 되는 1인 기업가 비즈니스. 그게 하이리빙 사업이 아닐까. 하이리빙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핀 목표를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우리는 배웠잖아요. 스피치는 기회만 생기면 스피치를 하라 했고 핀 목표는 계속 외치다 보면 100번 외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 어떤 분은 1000번 외치면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2025년 5월에 임페리얼 카운트다운 들어가고요. 그리고 2027년 9월에는 오너 확정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30년 9월에 로얄 오너 확정 갑니다. 이게 제 목표거든요. 그 목표를 세웠다 그래갖고 그냥 이루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소소하게 제가 그때까지 100% 지켜야 할 일들, 그 할 일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루에 한 명 이상 꼭 만나기, 한 명 이상이 만나기입니다. 그리고 10명 이상 신뢰 쌓기, 그냥 전화 통화가 아니고요. 신뢰 쌓기, 문자를 주고받거나 카톡을 주고받거나 이러면서 신뢰 쌓기 10명 이상 하는 거. 그리고 주간 목표 우리 다 적고 계시죠? 우리 그룹 사장님들은. 그거 100% 달성하기. 그리고 8코어를 100% 지키자. 이걸 하면 제 핀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해봤고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그럼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할 건데요. 전현 사장님 정말 평범했던 사람이에요. 방금 파워포인트 이것도 사실 잘 못 만드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런 게 두려웠고 안 했던 일을 하려 하니까 많이 부담스럽고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면이 있지만 조금 전처럼 뭐 소리를 못 켜고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이라는 말을 입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공했다라는 말을 지금도 조금은 듣고 있고요. 그리고 성공을 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네, 사장님들 혹시 명분과 가치가 있는 일을 만나신 적이 있나요? 네, 하이리빙은 명분과 가치가 확실합니다. 가치 있는 일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이라고 하죠. 따라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서둘러 기록을 깰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동을 걸었다면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많은 책을 읽으면서 책 속에서 채취한 그 내용이거든요. 예, 정말 하이리빙 어차피 시작을 하셨다면 정말 꾸준히 나아가시고요. 혹시 선택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저처럼 이렇게 제대로 못해도 이렇게 하이링 자이언트까지 왔는데 이곳에 강의를 듣는 분들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 글은 제가 굉장히 항상 되새기는 글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실수가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당신의 실수다. 우린 이미 태어났고 내가 선택을 하지도 않았고 내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 사랑하는 자식들, 손주들, 그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 그리고 나는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지 실수하지 않는 사장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정상에서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일곱 내거를 위하여 우리 함께 화이팅!